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를 대표하는 고성능 모델이죠. 바로 BMW M3 컴피티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토론토 레드 컬러의 이 M3 컴피티션 모델이 저와 함께 시승을 진행할 모델입니다. 와, 첫인상은 진짜 색깔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강렬하고 정말 멋있어요. 사실 뭐 디자인 리뷰랑 시승기를 통해서도 전달드리겠지만 지금 차를 받은 지금 그 순간입니다. 차를 받자마자 지금 너무 설레고 놀라워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 컬러가 토론토 레드라는 색상인데, 와, 실제로 보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강렬합니다. 캘리퍼도 레드예요. 캘리퍼도 레드고, 뒷모습은 이 테일라이트는 3 시리즈랑 유사하지만 하단의 디퓨저라든지 범퍼라든지 여기 카본 루프라든지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와, 진짜 완전 다릅니다. 와, 이 휀더 보세요. 와, 빵빵한 휀더 진짜 장난 아니고 실물이 그냥 압도합니다. 압도해. 그냥 포스가. 와, 저와 함께 시승을 진행할 차량 너무너무 멋집니다. 와, 휠 디자인 보세요. 진짜. 와, 이 앞에 캘리퍼 6피스톤 캘리퍼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와, 이 토론토 레드랑 와, 빨간 캘리퍼 진짜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그리고 여기 하단에 파츠들도 여기는 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애프터마켓에서 산 것처럼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더 멋집니다. 와, 인테리어를 한번 잠깐 볼까요? 물론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인테리어는 또 심지어 거의 크림 화이트 컬러입니다. 와, 스티어링 휠은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여기 M 버튼 2개 생겼고 여기 카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컴피티션 모델인데 따로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는 아닙니다. 그건 빠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약간 세미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아쉽긴 한데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카본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진짜 뒷모습이 압권이거든요. 근데 요 시트는 좀 아쉽긴 합니다.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고, 반대로 요 시트에 대한 리뷰는 거의 없더라고요. 요 시트의 뭐 홀딩력이라든지 느낌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타보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3 시리즈랑 거의 똑같아요. 3 시리즈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M3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런 버튼유들이 완전히 다르고 기어 변속 레버가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름이 없습니다. 지금 기름이 65km밖에 못 가요. M3로 65km면 사실 어디 가기 상당히 불안한 그런 키로수죠. 기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하라고 경고등이 떴는데 제가 지금 고급류가 있는 주유소에 가서 한 8만원 정도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8만원 정도 넣었을 때 제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지금 이 차량을 시승을 할 건데 8만원 정도 넣었을 때 얼만큼 채워지고 그 채워진 걸 통해서 이틀 동안 탔을 때 얼만큼 줄어드는지도 제가 한번 리뷰를 통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8만원 주유했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와우, 배기 사운드 무엇. 이 차는 지금 1000km도 안 탔어요. 1000km도 안 탄 거의 새 차고 8만원 넣었을 때 현재는 357km고 거의 8만원 넣었는데 가득에서 조금 모자란 한 10만원 넣으면 가득 찰 것 같습니다. 8만원 넣었을 때 58km에서 그러니까 8만원에 300km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MW M3에 딱 타보면 딱 탔을 때 느낌이 완전히 정말 이게 고성능이구나 라는 느낌을 바로 받게 됩니다. 일단 엑셀을 밟는 순간부터 그 느낌은 바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M3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10마력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후륜 구동이에요. 후륜으로만 510마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이 먼저 나왔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M3 4륜 구동, M4 4륜 구동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뭐 타 브랜드 AMG나 다른 고성능 모델들도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MW M에서도 조금 더 라인업 확장을 위해서 선택권을 좀 더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후륜 구동이 이어서 4륜 구동 모델도 고객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후륜 구동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후륜 구동 모델을 운전해 보니까 사실상 510마력을 후륜 구동으로만 보내면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저 같은 일반인, 저도 사실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경험이 많을 뿐이지 결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이 510마력짜리 후륜 구동 모델을 운전하면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불편하다거나 뭐 위험하다거나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차량의 성능을 뭐 일반 도로에서 뭐 최상으로 끌어올린 그런 정도는 없었지만, 사실 뭐 제가 이 차를 소유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하드코어한 성능을 제가 막 쓰면서 이 차를 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차가 없을 때 속도를 내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510마력이 크게 후륜으로만 간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M3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세대로 오면서 이전 세대보다도 무게가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1.7톤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진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디자인 변화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미션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인데, 이전 F바디 M3까지는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됐습니다. DCT가 결합이 됐었는데, 이번 6세대 G바디 G80으로 오면서 M3가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졌고 트랜스미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것이다 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 M3를 타보니까 뭐 그런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전 M3를 타고 있는데 현재 M3로 기변을 할까라고 12번 이상 생각해봤다 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이 차를 타시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은 뭐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만족감으로 오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차가 엄청 정숙합니다. 이게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방음 처리가 잘 돼 있어요. 이 앞에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3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강도를 3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3가지 조절할 수 있는데, 현재는 컴포트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트로 주행하면 진짜 편해요. 사실 이 M3 컴피티션 고민하시는 분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차 정말 데일리로 탈 수 있을까요? 데일리로 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시승하기 전에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고, 시승의 메인 포커스를 데일리로 가능한가,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데일리로 써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데일리로 쓰더라도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 부분에서는 정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미션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DCT보다는 조금 아쉽다 혹은 재미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주는 이점은, 사실 뭐 데일리로 타게 되면 이렇게 차를 막 쏘는 경우보다는 막힐 때 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차가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차가 막힐 때도 그냥 8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습니다. 저속에서도 변속이 부드럽고 뭐 울컥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제가 지금 1박 2일 동안 타면서 어제 좀 이 차를 많이 탔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침 7시에 나와서 이 차 시승기를 찍고 있는데, 그래서 DCT에서 8단 변속기로 오면서 사실상 데일리성을 갖기에는 훨씬 더 좋아졌다. 뭐 일례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AMG 같은 경우에도 43 데일리로 쓰는 목적을 가진 AMG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TCT가 들어가 있어요. 43 같은 경우에도 나인즈트로닉 기반으로 만든 이제 AMG 트랜스미션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M3의 느낌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전 F바디 시절의 M3가 정말 조금 더 운동 성능을 강조하고 재미를 강조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G바디로 오면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M3 예전에 뭐 292 M3라든지 뭐 자연흡기 M3 그런 감수성을 가지셨던 분들, 다시 한번 요즘 최신 M3를 사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걸 타보면 조금 너무나 뭐랄까 노멀하다? 라고 해야 되나? 조금 재미 요소가 많이 줄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뭐 M3를 소유했다거나 고성능을 소유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되려 이 M3가 더 만족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차를 2대 이상 소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M3 컴피티션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2대 이상 있다는 건 데일리카가 한 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재밌는 하드코어한 차량을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하드코어함이 부족하긴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2대 이상 차를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직접 차를 타보시고 판단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저처럼 데일리로 타면서 주말에 좀 드라이브도 하고 좀 속도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 보면 M1 버튼과 M2 버튼이 있어요. 제가 M2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배기 사운드가 좀 더 커졌고, 서스펜션이랑 뭐 셰시랑 엔진이 다 스포츠
스포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감흥이 크진 않아요. 컴포트 대비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는 뭐랄까 뭐 별 차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사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야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M3 그런 배기음과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의 감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시승차에는 안타깝게 빠져있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옵션이냐면 바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예요. 이 시트가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는 M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M3 컴페티션, 아마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M3 컴페티션에는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 시트가 정말 압권이어서 와, 그 시트를 내가 안고 갖기 위해서라도 M3를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 이 차량은 그냥 M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파이버가 아니에요. 물론 약간 세미 버킷 스타일이라서 홀딩력이 좋긴 한데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만큼의 그런 뭔가 임팩트는 없다는 것이죠. 왜 시승차는 그게 빠졌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M3 컴페티션 P2라는 코드명을 가진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P2 버전은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빠졌다라고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이슈 때문에 부품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다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확하진 않아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추후에 추가된다라는 건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M3를 사게 된다면 꼭 이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적용된 M3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스포츠 시트의 홀딩력이랑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를 이미 한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처럼 그 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분들이라면 꼭 그 시트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넣어진 모델이 나올 때, 생산될 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M1 버튼을 눌러서 모든 걸 스포츠 플러스, 가장 하드한 그런 세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SC는 켜놓고 나머지 부분만 다 스포트 혹은 스포트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조금만 엑셀에 힘을 주더라도 이렇게 우렁찬 배기음이 바로 이제 뒤통수에서 이렇게 울려옵니다. 와, 가속감이 이 M3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 0부터 100km까지의 그 가속력이 3.9초예요. 이전 세대가 4.1초였는데 0.2초를 앞당겨서 이제 3초대, M3 컴페티션이 이제 3초대 제로백을 보여줘요. 예전에 정말 그 슈퍼카들이 갖고 있던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이제 M3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와, 제로백이 3초대입니다. 패들 시프트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와, 진짜 근데 이게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음 처리가 잘 돼 있어서 뭐랄까 배기음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사운드 자체가 근데 사운드가 엄청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인데요. 저절로 운전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M3 모델입니다. 510마력이 어떤 느낌이냐면, 엑셀을 밟으면 금방 한 150 금방 올라가요. 지금 엑셀을 반도 안 밟았거든요. 그냥 엑셀에 살짝 발만 올려놨을 뿐인데, 팝콘 터지는 소리. 근데 방음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팝콘 터지는 소리가 그렇게 운전자에게 잘 들어오진 않아요. RPM을 살짝 내렸습니다. 이런 필링 너무 좋아요, 정말. 사실 이런 필링을 운전자가 얻기 위해서 M3 모델 구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가속감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드려야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이 가속감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진짜. 사실 계속
뭐 제가 타는 차를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제가 타고 있는 차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해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530i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많이도 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530i의 가속감도 일반 도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진 않은데, 와, 이거는 진짜 뭐랄까 그냥 엄청납니다. 진짜 파워풀하다 못해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와우. 와, 근데 엄청 안정적입니다. 진짜 이게 그냥 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근데 엄청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졌다 보니까 저는 되려 훨씬 더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 생겨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M3는 뭐 저속에서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단 자동 변속기 쓰면서. 그리고 뭐 고속에서 변속 타이밍이 느리다라는 건 뭐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빠르고 단점이 없는데요. 와, 지금 엑셀을 좀 깊게 밟았는데, 와, 깊게 밟으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가속력입니다. 뭐랄까, 엑셀을 지금은 한 20%? 20% 정도 밟고 있고, 좀 전에 한 60% 정도 밟았거든요. 와, 이거 100% 밟을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약간 침을 꼴깍 삼키게 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데, 와, 진짜 재밌어요. 그냥 직선만 이렇게 하더라도 가속감이 너무 좋아서, 물론 코너링 성능도 엄청 좋을 거예요. M3 같은 경우에는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프론트 엔진 차량이지만 무게 배분을 거의 이런 이상적으로 맞춰놨다는 겁니다. 미드십 차량도 아니고 프론트 엔진 리어율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췄다라는 건 경이로운 기술력이죠. 와. 꼭 M3 컴피티션을, 난 서킷을 안 탈 건데 M3가 필요해? 뭐 이렇게 1억 2천만 원이나 주고 뭐 510마력을 일반 도로에서 얼마나 쓰겠어 라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510마력을 일반 도로에서 쓸 일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M3 컴피티션이라는 이 상징성, 그리고 이 차량이 가진 히스토리, 그런 뭔가 아이덴티티를 그 돈 주고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이런 짜릿함, 쾌감, 카타르시스, 뭐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구입하는 게 아닌가. 내가 굳이 서킷을 안 타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6세대, 그러니까 G80 M3로 오면서 아쉽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뭐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7톤으로 무거워진 무게 때문에 체감하는 출력이 줄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고, 뭐 미션이 바뀌어서 좀 답답하다, 재미가 없다. 물론 막 철컥철컥, 제가 BMW M3를 정말로 임팩트 있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서주원 선수가 예전에 292 M3를 탔었거든요. 타고 어디를 좀 장거리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와, 그때 그 292 M3 자연흡기, 심지어 그건 8기통이었어요. M3 최초로 8기통 모델이 나왔던 게 292 M3였거든요. 심지어 그 8기통 자연흡기 292 M3를 제가 탔었거든요. 서전 선수가 당시 그걸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와, 이게 진짜 그 BMW가 말하는 그런 퍼포먼스, 운전의 재미, M3구나. 이게 리얼 M이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서전 선수 옆에 타면서 느꼈는데, 그때는 정말 그 DCT가 주는 그런 철컥철컥 하는 그런 느낌이랑 그 주원이의 그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결합이 돼가지고, 와, 정말 그때 저 체했거든요, 사실. 주원이 옆에 타고 그날 점심 먹은 거 체했어요, 얹혀가지고. 그 정도로 짜릿한 기억을 줬던 차가 바로 이 M3였는데, 그 다다음 세대죠, 지금 이 차는.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정말 편한데도 컨트롤하기 어렵지 않고, 저 같은 일반인이 타더라도 510마력이라는 어마무시한 출력이 무섭게 와닿지 않게끔 이런 트랙션 컨트롤도 잘 되어 있고, DSC를 끄지만 않으면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와이프를 잠깐 옆에 태웠었거든요. 와이프에게도 M3를 경험을 시켜줘야 나중에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보 그때 타본 M3 괜찮았지 뭐 어땠어? 라고 그런 경험을 또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가 M 시리즈는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M 시리즈는 처음 타봤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M 시리즈 M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나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멀미의 M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를 타면 멀미가 난다. 그래서 큰일 났다. 설득이 실패한 게 아닌가, 괜히 태웠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멀미가 나나 봐요. 운전자는 확실히 재밌는데 옆에 타는 동승객들은 역시나 이 M이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포트로 그래도 나름 되게 편하게 운전했는데, 와이프가 느끼기엔, 와이프가 근데 멀미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네, 멀미가 좀 잦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의 설득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M3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이 3 시리즈랑 똑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제 530i M 스포츠 패키지랑 똑같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카본 파이버 버킷 시트가 빠졌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만 아쉬운 거지 뭐 성능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깔 게 없어요. 사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인테리어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M3 컴피티션에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연비 부분이죠. 지금 트릭 컴퓨터 한번 켜볼게요. 트릭 컴퓨터 켜면 지금 7.7이에요. 제가 1박 2일 동안 주행한 연비, 제가 이 차를 6.5에 받았거든요, 연비. 근데 지금 7.7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1박 2일 동안 결코 연비 주행을 하진 않았어요. 컴포트 모드만큼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 주행에 있어서 컴포트로 놓고 좀 얌전하게 운전하면은 지금 7.8로 올랐어요. 그래서 고속 주행을 좀 크루징, 정속 주행하게 되면 8 이상은 무난히 나올 것 같습니다. 9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연비가 나쁜 차는 아니에요. 이게 트윈 터보의 직렬 6기통 가솔린이긴 하지만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차인데, 사실 이 M3를 가지고 어떻게 정속 주행을 하겠어요? 어떻게 부드럽게 운전하고 어떻게 심심하게 운전하겠어요? 이렇게 밟으면서 RPM도 올리고 배기 사운드도 듣고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M3를 사는 거잖아. 1억 2천이라는 비싼 금액을 주고 M3 사는 건데, 이걸 참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밟다 보면 연비는 떨어지고, 그래서 연비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히 타면 연비가 결코 나쁜 차는 아닙니다. 6기통 치고, 순수 6기통 치고 결코 낮은 연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M3라는 이런 매력적이고 섹시한 차를 그냥 놔두기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M3를 타려면. 그러다 보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M3의 연비는 G80 뭐 3.5 터보보다도 잘만 운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운전자가 이걸 참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가 이 M3의 엑셀을 이렇게 안 밟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그런 걸 참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 M3 컴피티션이 제 개인적으로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 이 다음 세대 페이스리프트는 아닐 거예요. 페이스리프트는 아니고 이 다음 풀체인지 때는 분명히 순수 가솔린으로 이 M3를 만나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분명히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거예요.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다든지. 그래서 이 순수 내연기관, 순수 가솔린 M3를 경험하는 건 이번 6세대가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C63 같은 경우 지금 C클래스가 올해 하반기에 풀체인지가 돼서 국내 출시가 되는데, 해외에서는 아직 C63 풀체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C63 풀체인지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4기통 전기 모터가 장착돼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C63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마력수는 훨씬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는 4기통 가솔린이 적용되는 거죠. C63에 뭐 C63 2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막 C63이 6300cc 막 6.3L였잖아요. 거기다가 자연흡기에서 8기통 터보로 오는 것도 아쉬웠는데, 8기통 터보에서 이제 또 4기통의 전기 모터로 간다고 하니까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C63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다음 세대 M3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 내연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M3는 이번 세대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M3가 더 소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못 사면 내연기관, 순수 내연기관을 이제 신차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M3를 갈망하고 열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세대 M3가 더 귀중하고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M3 컴페티션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 차를 탔는데, 그 높은 기대에 정말로 부합하는, 아쉬움이 하나 없는, 퍼포먼스적으로 아쉬움 하나 없는 그런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차가 M3 컴페티션이 아닌가라고 직접 시승을 해보니까 느꼈습니다. 더욱더 갖고 싶어졌어요. 직접 타보니까. 정말 너무나 갖고 싶은 그런 차가 M3 컴피티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M3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기음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와우. 이 맛이죠. 이 맛에 M3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